상가 임차인이 잘못된 배당 요구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뻔. 이 대화 오토를 운영하는 김아무개 상가 임차인은 3번에 거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1차, 2차, 3차에 갱신된 계약서를 가지고 권리신고 및 2차 계약서로 배당 요구는 3차 세 번째로 갱신한 계약서로 배당 요구했다. 1차, 2차와 계약서로만 배당 요구했다면 전액 배당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 3차에 갱신한 계약서를 배당 요구해서 확정일자가 넣어서 배당에서 배제된 사실을 매수인이 알고 낙찰자가 알고 임차인에게 얘기해 배당기일까지 배당 요구해서 정정해서 배당 요구하기 사례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계약서를 이 카센터인데 1차 갱신, 1차 계약하고 2차가 갱신하고 3차 갱신을 첫 번째 최초 계약, 2차 갱신, 3차 갱신을 했는데 3차에 갱신한 확정일자 갖고 배당 요구하니까 그게 뭐 한 4년이나 늦어진 거죠. 4년. 그래가지고 배당에서 후순위로 배당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래 결국은 1차, 2차는 선순위 임차인이니까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 거죠. 이럴 때 낙찰자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임차인에게 이렇게 임차인이 배당 요구 전까지 배당 요구한 사람은 배당 요구를 잘못했을 때는 배당 기일까지 정정해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배당 기일 전까지 1차, 2차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이 전액 배당받고 낙찰자가 인수금이 없게끔 했던 사례예요. 제가 다 이거 상담해줬고 실제 해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같이 2년 전에 전입하고 2년 후에 확정일자가 있다면 그런 내용을 이제 낙찰받고 나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배당 기일 전까지 정정해서 배당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1억을 인수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사례. 이 사람도 보면 여기 보면 대하모토가 확정일자가 2008년 4월 10일이에요. 2003년도 10월 30일도 확정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확정일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로만 갖고 하면 완전히 후순위가 돼가지고 배당에 참여할 수가 없죠. 왜냐면 말소기준권리도 이 고향 3억 9천을 받아가고 이 사람 받아보면 7억 8천이잖아요. 배당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1차, 2차 확정일자는 빨라가지고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서 3천만 원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소액임차인은 안 해요. 왜냐면 3천만 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환상보증이 이 3천만 원에다가 125만 원에다가 100을 곱하면 이게 1억 2,500이요. 요까지 합치면 1억 5,500이 환상보증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착각하는 게 보증금만 갖고 소액임차인이면 지금 뭐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 뭐 지금 뭐 관비록제권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 이렇게 되지만 소액임차인이 아니라 그러나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금만 갖고 소액임차인이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보증금만 갖고 하고 월세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환상보증비 소액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하모토는 확정일자가 그만 우선 면제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까?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한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잘못된 배당 요구를 배당기일까지 정정함으로써 1차, 2차 확정일자 갖고 배당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잘못 만난 물건에서 무이유로 매각 결정 취소에 탈출한 이 사건은 이거 내가 다 탈출시켰던 이거는 감정가가 94억이 넘는 남한산성에 있는 땅이에요. 요게 16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개발하면 큰돈이 된다는 지리 소개로 낙찰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는 거 쓸모없는 임야라 입찰보증 1억 5,800만 원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이거를 이게 이제 남한산동에 있는 이거를 감정가가 94억 3,341만 2,200원이에요.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이거를 얼마 낙찰받았냐면은 18억 8,800 금액이 낙찰받았어요. 왜 이 사람이 대구에 있는 그 유명한 철학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2013년 8월 12일 날 자기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웃지 말아요. 새벽에 기도했는데
남한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는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유네스코에 등재됐어요? 등재되기 전에. 그래서 이거를 낙찰받으면 거기에 이게 몇만 평이 되는데 거기 일부가 또 도로에 붙어 있고 이런 땅이기 때문에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 이렇게 하고 또 이러면 오르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낙찰을 잘 받은 거예요. 이거를 낙찰받고 나가지고 예, 사당역에 와가지고 한우 소고기 있잖아요. 엄청 먹었어요. 이 사람하고 둘이서. 자기 기분 좋다고. 이런 건. 근데 2달 있다가 찾아왔는데 자기 요 보증금 1억 5,820만 266만 4천 원을 갖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랬더니 이거를 아무도 대출을 해줄 사람이 없대. 대출을 해줄 사람이 없대. 누가 해주겠어, 그죠? 안 해지. 나 같아도 안 해지지. 근데 감정가가 저렇게 높은 데도 안 해줘요? 이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이거를 경매를 취소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는 신용보증금인데, 자, 신용보증금이 얼마를 갖고 경매를 신청했냐면은 8,100이에요. 신용보증금이. 그런데 여기에는 세금이 있잖아. 알아보 세금이 30억이요. 근데 18억이면 세금이 배당받고 남을 거죠? 없죠? 무효죠? 그래서 1차적으로 1차. 이 신용보증금 요 8,100을 주고 이 신용보증금 빚을 대신 갖고 경매를 취소하는 방법. 그럼 뭐 절반은 돌려받죠? 그래서 찾아갔더니 8,800만 원만 주면 취소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채권을 양도하면서. 낙찰이 됐는데도 응. 내가 낙찰받고 한다. 해주지,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신용보증기금도 아픔이 있는 거야. 배당에서 한 푼도 못 받아요. 세금이 30억 가져가니까. 그런 거 안 거야. 그래서 이게 한 거야. 그래서 그 신용보증금에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근데 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지 마냐? 이거는 무효다. 민사집행법 제 102조. 무효. 경매 취소. 요거는 법에 보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취소 신청을 했더니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서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해관계냐. 무슨 이해관 아니 이게 사실은 법대로 102조는 무조건 무효 나오면 무조건 경매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내가 돈을 돌려받으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난리친 거 속갱 신청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건 탈출해 줬대요. 아까 같이 1억 5,800하고 이자 35만 원 붙어가지고 내 해결해 준 거예요. 재미났죠? 재미나요. 이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생겼다. 2번째. 이 첫 번째는 아까 같이 이제 입찰보증 반환하기 위해서 한 가지는 경매 시청자인 신용보증금의 일반 채권을 변제하고 양도받아가지고 경매를 취소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와 같이 무효로 경매를 취소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2번째 방법을 해가지고 입찰보증을 돌려받게 됐다 이 말이죠.